산속 깊은 곳에 숨긴 미사일 도시는 원래 이란이 가장 믿었던 방패였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같은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공격을 견디기 위해 오랜 시간 돈과 기술을 밀어넣은 지하 전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그 믿음을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뒤집었습니다. 깊이 묻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입구가 보이고 환기시설이 보이고 차량이 드나드는 길이 보이고 발사 준비의 리듬이 익히면 지하 요새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닙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금고가 됩니다. 안에는 비싼 무기가 있어도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 전력은 멈춥니다. 이란이 계산한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산속 수십 미터, 때로는 100미터 가까운 깊이의 시설을 넣으면 상대가 쉽게 손대지 못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그 생각은 한동안 그럴듯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경험은 이란 지도부에게 지하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지상시설은 보이기 쉽고 보이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두꺼운 콘크리트를 입혔습니다. 통로는 곱게 만들지 않았고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설계했습니다. 폭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간격마다 꺾이는 구조도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치밀한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방어는 벽의 두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시설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공기가 돌아야 하고 전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장비가 이동해야 하며 미사일은 결국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지하 본체가 아무리 깊어도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접점은 반드시 표면에 남습니다. 문, 도로, 환기구, 보조건물, 전력시설, 통신장비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B2 스피릿 폭격기나 GBU-57 관통탄의 위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 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히 강한 폭탄이 깊은 벙커를 뚫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 선택입니다. 현대전의 정밀 타격은 거대한 산 전체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막고 숨구멍을 끊고 출입로를 무력화하고 발사대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요새 전체를 부수지 않아도 요새의 기능은 멈춥니다. B2 스피릿은 이 상징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방공망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지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지 BU-57은 약 3만 파운드급의 대형 관통 무기로 묘사됩니다.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깊은 시설을 겨냥하는 도구입니다. 포르도 같은 산악 지하 시설을 상대로 이런 무기가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지하로 내려가면 공격자는 더 깊은 힘을 준비합니다. 방패가 두꺼워지면 창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B2만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B1 비랜서의 등장은 두 번째 층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B2가 상징적인 깊은 타격의 역할을 맡는다면 B1B는 반복성과 적재량, 그리고 넓은 목표군을 상대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원문은 B1B가 순항 미사일 중심의 구성을 바꾸고 2000파운드급 제이담을 탑재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려한 무기 이름이 아닙니다. 지하시설의 입구와 지원 건물, 접근로 같은 표면 인프라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충격보다 무서운 것은 복구 리듬을 깨는 반복 압박입니다. 이란의 지하 도시는 바로 그 리듬에서 취약해집니다. 지하시설은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발사하려면 장비가 움직여야 합니다. 드론을 숨길 수는 있지만 운용하려면 통신과 정비, 출입 경로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버티려면 환기와 전력, 물자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금고와 같습니다. 금고문이 아무리 두꺼워도 열쇠가 밖에 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상대가 알고 있다면 금고의 두께는 절반만 의미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꺼울수록 안에 갇히는 위험도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이란의 실수는 지하시설을 만든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도 전략 자산을 노출된 지상에만 둘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하화가 만능이라는 착각입니다. 깊이는 방어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작전 지속성, 분산성, 위장, 기만, 복구 속도, 출구의 다양성, 정보 노출 관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체계가 흔들립니다. 특히 정보 노출은 치명적입니다. 고해상도 위성, 무인 정찰기, 전자신호 분석, 발사 준비 패턴 추적이 결합되면 산속 입구는 생각보다 오래 숨지 못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숫자는 이 논리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72시간 동안 1700개의 전략 목표가 정밀하게 타격을 받았고 그 절반이 지하시설과 관련돼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이란 측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585발, 드론은 약 1500대 수준으로 묘사됩니다. 처음 들으면 여전히 큰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기준을 바꾸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초기 하루 발사 능력이 약 350발 수준이었다면 이후 총량의 감소는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운용체계의 부담을 뜻합니다. 무기고에 남은 수량과 전장에서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수량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하 창고 안에 미사일이 남아있어도 입구가 막히고 이동 장비가 손상되고 지휘통신이 흔들리면 그 미사일은 정치적 숫자일 뿐입니다. 지도에는 전력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손실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데도 기능을 잃는 상태. 남아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상태. 상대는 바로 이 회색 지대를 노립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이 중요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 세 곳은 단순한 군사시설의 이름으로만 익히지 않습니다. 이란의 핵심 전략 자산, 핵 프로그램, 미사일 네트워크, 정치적 협상력까지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원문은 포르도 시설이 산속 깊은 곳에 있고 1014기의 원심 분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시설은 물리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이란은 외부 압박에도 핵심 능력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밀 타격 시대에는 그 메시지가 거꾸로 익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감시됩니다. 가장 깊기 때문에 가장 정교한 무기가 준비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란의 지하 전략은 거대한 지하철역과 비슷합니다. 승강장과 터널은 지하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 환기구, 전력실, 관제실은 도시 위 어딘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모든 터널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구 몇 개를 막고 전력을 흔들고 관제를 끊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설은 남습니다. 노선도도 남습니다. 그러나 운행은 멈춥니다. 미사일 도시도 같은 논리입니다. 구조물이 남았다는 사실과 전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방공망의 심리적 붕괴입니다. 지하시설은 원래 방공망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산속에 숨긴 시설이 첫 번째 방패라면 하늘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밀어내는 방공망은 두 번째 방패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란의 방공체계가 B2와 B1B 그리고 다른 대형 항공 전력의 움직임을 충분히 막지 못하는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하시설의 의미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하시설은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적을 밀어내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시설은 계속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수리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이동할 공간을 얻지 못하며 다음 발사를 준비할 여유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타격보다 감시의 지속성입니다. 과거에는 공격이 끝난 뒤 시설을 복구하고 다른 입구를 열고 장비를 재배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찰체계는 그 시간을 줄입니다. 위성은 변화를 봅니다. 무인 정찰기는 움직임을 봅니다. 전자정보는 통신과 준비 신호를 봅니다. 차량 행렬이 한 번만 반복되어도 패턴이 됩니다. 크레인이 나타나고 임시도로가 열리고 환기설비 주변에 작업 흔적이 생기면 그것도 단서가 됩니다. 즉, 복구 자체가 다시 표적을 알려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시설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는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깊이 묻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분산된 출구, 가짜 입구, 독립 환기, 이동식 지휘체계, 빠른 복구 능력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깊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살아남는 체계는 깊은 체계가 아니라 끊겨도 다시 움직이는 체계입니다. 이란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교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 협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란이 미사일 도시와 핵심 지하시설을 과시해온 이유는 단순한 군사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장에서 쓰는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쉽게 제거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 카드는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입구를 봉쇄하고 운용 리듬을 끊고 남은 전력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카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협상력은 보유량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부담은 남습니다. 정밀 타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시설을 압박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지역 긴장은 커질 수 있고 이란은 남은 수단으로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일방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계산된 압박입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성공한 압박도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지 못하면 지하터널의 이야기는 다시 더 큰 지역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이란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지하시설은 자국 방어용 창고만이 아닙니다.
원문이 지적하듯 예멘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지역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드론, 부품, 기술, 지휘 신호가 줄어들면 주변 세력의 행동 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급 문제를 넘어섭니다.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부가 압박받고 있다는 인식은 현장의 판단을 바꿉니다. 새 물량이 제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은 남은 물량을 쓰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즉시 무력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나친 단순합니다. 남은 미사일과 드론은 여전히 지역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커질수록 제한된 자산을 더 과감하게 쓰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승리와 패배의 단순한 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능력의 질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시설이 장기전을 버티는 저장고였다면 이제는 감시와 정밀 타격 아래에서 운용 여부를 계속 시험받는 취약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란의 지하도시는 깊이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운영될 때만 강합니다. 문이 열리고 공기가 돌고 지휘가 이어지고 장비가 움직이고 발사가 가능할 때만 전략 자산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시설은 군사력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수십 년간 쌓은 콘크리트와 터널이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대신 자기 전력을 가두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전이 이번 분석의 중심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지하 방어교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기피와 은폐가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감시, 정밀 유도, 반복 압박이 그 공식을 흔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압박을 지속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략 자산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미사일을 끝까지 운용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에게 이 이야기는 먼 나라 군사 뉴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커지면 페르시아만과 홍해의 해상 운송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런 변화를 가격으로 느낍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비용이 오르면 발전 비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기업의 수입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 압박은 결국 전기요금, 휘발유 가격, 생활 물가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속 깊은 이란의 터널이 서울의 지갑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란은 아직 남은 미사일 때문에 강한가? 아니면 그 미사일을 움직이는 체계가 압박받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가? 답은 숫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이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방이 아니라 가장 약한 연결부가 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이란이 만든 것은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이 막히고 숨구멍이 끊기면 도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요새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한 요새는 더 이상 위협의 상징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 남긴 가장 비싼 교훈이 됩니다.